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처럼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광주시 교육감 선거가 5파전에 치열한 경쟁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구 10곳 가운데 한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광주 시내에서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투표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찬 기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 투표하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장소는 광주 97곳, 전남은 20곳에 298곳에 설치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높을지 관심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광주에서 33%, 전남은 34%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또 지난 7회 지방선거에는 광주 23%, 전남은 31%로 전국 평균 20%대를 뛰어넘어 높은 사전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광주 59%, 전남은 69%로 전국 평균 60%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면서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 혁신과 단합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기정, 김영록, 김관영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에서부터 민주당 쇄신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당의 단합을 촉구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독주와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무소속연대가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6일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촛불혁명으로 이룬 민주정부를 5년 만에 빼앗기고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정치꾼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심판해달라며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늘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종일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람이 꽤 강하게 불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광주와 전남 전 권역에서 좋은 수준으로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선거구 10곳 가운데 한 곳은 주민들의 투표도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대안 세력이 없어 민주당 깃발을 꽂은 후보자들이 무혈 입성하게 된 건데요.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는 물론 지방선거의 취지가 퇴색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민들은 이번 광산구청장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병규 후보만 유일하게 후보자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33만 명에 달하는 광산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투표권 박탈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시민들이 공약을 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오고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나와서 헌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광산구처럼 이번에 무투표 당선이 된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주 전남에서 모두 3명, 광역의원까지 확대하면 모두 45명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고 당선됐습니다. 10명이 무투표 당선된 지난 지방선거에 비교해봐도 4배가 넘는 수입니다.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독재도 아니고 원하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계속 그렇게 그 정권을 계속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가속화될수록 후보들이 지역민은 안중에도 안 두고 국회의원 줄서기와 당원 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그들만의 공천 선거가 되고 신인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찬반 투표라도 진행해서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찬반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보완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왜곡된 정치 질서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을 지역민이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대한 세력 부재와 일당 독점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방선거 관심선거구를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광주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입니다. 막판 변수로 꼽혔던 후보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후보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실력 광주 명성 회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강동원 후보는 정치권과 닮은 교육 기득권을 깨트리는 선거혁명, 교육 대혁명을 통해서 광주 교육 풍토와 위기를 바로잡고 실력 교육의 토대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혁명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교육혁명이 청소년 교육을 바르게 잡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박혜자 후보는 위기의 광주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만이 아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민주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 수구 보수 교육의 부활을 막아내야 한다며 거듭 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미래교육으로의 한 단계 도약, 이 시점에서 누가 빠르게 미래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유권자분들께서 제대로 한번 살펴주셔야 한다. 이정선 후보는 논문 표절과 교수 연구년 논란 등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광주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교육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처럼 사람 사는 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정재 후보는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과 창의 혁신교육으로 하향 평준화로 무너진 광주 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비 제로화 등을 통해서 학부모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강조합니다. 인성 바탕 위에서 창의 그리고 실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성홍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특권 교육을 막아내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 광주 교육의 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주주의와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감이 탄생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인 저 정성홍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광주 교육감 선거는 막판 변수로 꼽혔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서 이들 후보들의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과 선택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에서 유통되는 일부 반려견 사료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려견 사료와 간식 등 130건을 검사한 결과
세균과 대장균 등이 20여 건, 방부제 제품에서도 58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성 대장균 등은 사람에게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펌프카 사망 사고와 관련해 60살 펌프카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15분쯤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펌프카 작업판을 펼치다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장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한 번쯤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경각심까지 풀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광주 광산구의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한 승용차가 순식간에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인도를 덮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시각은 어제 아침 7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는 이곳에 있는 가로수 한 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광주 동구에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도로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시민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모두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번 달 1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4건 늘었습니다. 그중 면허 취소는 449건에서 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낮 시간대 숙취 운전도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보면 숙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사전 예고 없이 이동식 음주 단속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졌던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이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소방관들은 법원의 화해 결정 권고를 따르면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현장, 재난 현장 등 각종 위험 상황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근무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 423명은 지난 2009년 초과 근무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년 만에 전라남도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 그런데 2019년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가운데 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반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방공무원 한 명이 많게는 1,2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해 아침 근무교대 시간에 해당하는 39억여 원가량의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과 갈등이 끝없이 반복되고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송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화합도 쉽지 않았던 상황. 다행히 소방관 초과 근무 수당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1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전라남도는 28억 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가지근물 반환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서로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는 보이지 않는 서로가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해소돼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서 우리 소방 발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응원할 수 있고
세월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충실히 도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같이 화합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전라남도와의 13년간 갈등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빛고울 페스티벌 앙상블과 광주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음악회는 평화와 희망을 메시지로 전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고 관람객 성금과 기탁금은 전액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 동포 돕기에 사용됩니다.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인 광양 지역에서도 매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상기후 때문에 매실 작황은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초록빛깔의 매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광양 지역 1,350여 헥타르 면적에서 매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다음 달 17일까지 청매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남고 매실이 수확 유통됩니다. 광양 중부농협에서는 매실의 본격적인 출하와 유통의 시작을 알리는 출하식도 열렸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의 출하 초기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5만 원, 중품 기준 4만 5천 원 수준으로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리 크게 좋지는 않지요. 작년에 비해서 좀 한 5천 원 선은 적다고 봐야죠. 특히 올해 광양 매실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도 6,800여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냉해와 수정장애 그리고 긴 가뭄으로 인해서 10%에서 20% 정도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역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한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상기후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광양 매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민들이 수확기를 맞고서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어린이 문화재단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광주 전남에는 목포 어린이 도서관 등 3곳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행정조직에 어린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어린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역 특화형 어린이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남 연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될 수 있다며 국립수산과학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동중국해에 최대 150만 톤에 이르는 괭생이 모자반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바람과 해류의 방향에 따라 전남 연안에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중국에서 대규모로 떠밀려와 해안에 쌓여 쓰레기와 악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어업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늘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종일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또 바람도 꽤 강하게 불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 시설물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장성 12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강진 1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도
내일도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기온이 높게 올라서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